네, 오늘은 그 휴먼 스케이프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되게 다 지금 파란색인데 오늘 오후에만 해도 그래도 좀 빨간색도 좀 많이 있었는데 또 야간으로 갈수록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뭐 급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조금씩 가격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상승이나 급등이나 급락도 없이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횡보하는 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업비트 기준으로 7,064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이 다 이제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오늘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낮에 상승을 되게 거의 유일하게 상승을 계속 보이다가 이제 야간 시장 되면서 현재 마이너스 3%의 가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업비트 기준으로 565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휴먼스케이프를 올해 초에만 해도 55원 정도의 매매를 해서 조금 수익을 보고 좀 느리다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회비용이다 생각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서 조금씩 수익을 봤었는데 또 휴먼스케이프나 최근에 이제 국내 코인들을 보면 느껴지는 게 암호화폐도 코인도 주식처럼 좀 일부는 장기로 진드건이 가져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고 좀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휴먼스케이프의 차트를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올해 5월에만 해도 100원, 120원 라인이었습니다. 요때만 해도 제가 55원에 샀다가 거의 2배 정도를 먹고 팔았으니까 그래도 꽤 쏠쏠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몇 달 동안의 바닥을 거치다가 이때쯤부터 이동평균선을 하나둘씩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정배열이 되더니 또 한 몇 달 시간을 끌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빵빵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갔다가 한두 달 정도 잠깐 횡보하다가 순식간에 1250원 거의 1300원까지 급등을 보여주고 지금 하락 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 아직 이 흐름이 깨진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 상황도 좋아야 되겠지만 지금 일단 휴먼스케이프 개별 종목의 차트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거래량이 크게 뛰었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이 죽으면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보유 물량들이 아직 여기에 잠겨 있고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올라타면서 다시 정배열이 되면 여기서 지금 단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하면서 거래량까지 터져주면 순식간에 정배열로 더 올라가면서 2차 상승도 나올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RSI 지표도 54 정도에 있고 딱 중립적인 느낌입니다. 스토캐스틱도 바닥을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그 지지 확인을 좀 하는 보조 지표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 봅니다. 휴먼스케이프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떴던 거에 대해서부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제가 간단히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휴먼스케이프 차트를 복귀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이 최근에 계속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무래도 첫 번째로는 카카오의 인수 소식이 있었고 엄밀히 따지면 카카오의 자회사가
지분 인수를 하는 소식입니다. 인수 소식이 있었고, 그 방식은 주식으로 따지면 대주주로부터 인수하는 게 아니라 신주 발행을 하는 인수 방식인데,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결국은 휴먼스케이프의 연구개발비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쓰일 자금 수혈적인 측면도 강합니다. 왜냐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휴먼스케이프의 대주주가 이거를 그대로 넘기는 게 아니라 블록딜 같은 형식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신주를 다시 소위 말해서 증자를 해서 신주를 발행해서 그걸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신주 발행해서 카카오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넘기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 수혈적인 측면이 강하고 아무래도 연구개발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락업 해제 물량까지 절반으로 줄여서, 이건 이제 코인이죠. 뒤에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통량까지 줄이면서 그래서 굉장히 그 주식과 비슷하게 암호화폐까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창업주가 머리도 좋은 것 같습니다.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커뮤니티를 위한 암호화폐인 휴을 개발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2019년 기준으로 거의 한 직원이 벌써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PGHD 수집과 여기 보시면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입니다. 수집과 정리, 그리고 의학 연구기관, 제약회사와 연계해서 영위하는 플랫폼 휴먼스케이프를 개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파트너사로 희귀난치병 질환 환자가 건강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해서 치료제 개발과 임상시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레어노트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디블록에 대해서 또 간단히 소개하고 정리하는 영상을 예전에 찍었었는데 휴먼스케이프 역시 의료 데이터, 빅데이터와 관련된 암호화폐입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연구기관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본인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개로 쌓인 빅데이터,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의료 정보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연구기관은 여러 환자들에게서 의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의료 관련 코인입니다. 레어노트는 여기서 레어노트는 루게릭 신경섬유종증 1형, 유전성 혈관 부종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치료제 개발 현황과 최신 의학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리고 환자 본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권을 갖고 이렇게 상호간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카카오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지분 20%를 휴먼스케이프의 지분 20%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만성질환, 난치병 환자들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휴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컨텐츠 형태로 공유된 증상과 치료 일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제약회사나 연구기관들과 연결을 시켜서 연구와 신약 개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는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커뮤니티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제약회사나 연구기관들은 이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환자는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해당 데이터를 연구기관에 제공하게 되면 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업의 목표 방향은 한국은 물론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의료정보 시스템이 열악한 동남아까지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의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휴먼스케이프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휴먼스케이프의 어바웃에 들어가면 간단한 회사 소개가 나오고, 휴먼스케이프는 사람을 뜻하는 휴먼과 풍경을 뜻하는 랜드스케이프의 결합한 단어로 뭐 이런 의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역을 보면 2013년에 팀을 결성해서 14년부터 15년에 이렇게 솔루션 개발을 해서 16년에 최종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가지 투자를 유치를 했던 기록들이 나옵니다. 휴먼스케이프가 가장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2021년 국내에 그래도 탑 5에 드는 제약회사죠. 대웅제약과 연구 MOU를 체결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너사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고, 아산병원, 성모병원, 한양대병원, 그리고 뭐 카이안과 이렇게 있습니다. 뭐 헬스케어에서도 GC 녹십자죠. GC 게놈, 녹십자 헬스케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뭐 환자 단체에서는 뭐 이렇게 코리안 파운데이션, 뭐 한국 폼폐병환의회, 그리고 법률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뭐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약간 옆으로 좀 더 가서 카카오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카카오의 다음 먹거리 사업에 의료 빅데이터 사업이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카카오 디지털 헬스케어 본격 진출을 한다 그러면서 헬스케어 CIC 대표의 황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그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준비 과정을 보면 2018년에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합니다. 아산 카카오 메디컬 데이터를 설립을 하고, 2019년 12월에는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설립을 합니다. 한편 휴먼스케이프는 주주 구성이 케어랩스, 한국투자파트너스와 GC 녹십자 홀딩스, 그리고 KB증권, 나우아이비, 케어랩스 등이 주요 주주로 결국 휴먼스케이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케어랩스도 한번 또 짚고 넘어갈 만한데, 케어랩스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휴먼이랑 또 연계돼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역배열 상태로 계속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바텀 형성해서 여기서부터 쌍바닥 찍으면서 이제 이평선 계속 올라타면서 정배열로 돌리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각수렴 패턴에서 좀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뛰어넘게 되면, 게다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계속 간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쯤부터 이제 올라타기 시작하면 상당히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휴먼스케이프와 관련돼서 간접 투자로서 카카오나 케어랩스도 한번 해볼만 한데, 한번 해볼만 하고, 의료 빅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코인이나 주식도 앞으로 좀 향후 중장기 투자로서도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한경뉴스에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발췌를 했는데, 굉장히 주식처럼 상장기업의 주식처럼 굉장히 주주관리, 소위 말하는 보유자 관리도 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의학정보 관련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휴먼스케이프가 다음 달 1일에 예정된 휴토큰 락업 해제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인다고 합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시장에 물량이 풀리는데,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데, 그 락업
해제 물량을 절반 정도로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쏟아져 내려오는 물량이 예상치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방어 효과가 분명히 있죠. 휴먼스케이프는 오는 12월 1일에 흉토큰 2억 1250만 개의 1170억 상당을 유통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팀원 및 초기 투자자 등과 협의해서 이를 절반 가까이 줄인 1억 1250만 개만 유통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는 이것도 이제 11월 29일 뉴스입니다. 11월 29일 뉴스니까 얼마 전 뉴스니까 한번 한경 거 한번 좀 궁금하시면 또 다시 조회해서 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법인 측면에서 그리고 사업 분야 측면에서 그리고 코인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휴먼스케이프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휴먼의 창업 배경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환자 커뮤니티를 위한 암호화폐 휴물 개발한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죠. 대표이사는 장민우고 서강대학교 재학 중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고 참 저보다 또 나이가 어릴 것 같은데 존경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2019년 4월에 일단 장민우 휴먼스케이프 대표 블록체인 고립된 환자들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라는 뉴스를 했고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에는 서울 성모병원과 암환자 데이터 공동연구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얼굴도 굉장히 앳돼 보이시는데 굉장히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연역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휴먼의 연역을 보시면 2016년 3월에 서강대학교 재학 중에 창업을 했고 정말 대단합니다. 2016년 4월에 말레이시아의 에스테틱 클리닉, 데이터 클리닉과 양해 각서를 체결을 하고 16년 8월에는 스타트업 전문 엑셀러레이터인 매시업 엔젤스로부터 시드머니를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태국 카이로프랙틱 클리닉인 페인 프리 포 유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7년 3월 모바일 환자관리 솔루션 헬렌 베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17년 마젤란 기술 투자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했고 18년 10월에는 코스닥 기업 아까 얘기했죠. 케어랩스와 사모펀드로부터 35억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18년 10월 카카오가 개발한 클레이튼 진영에 합류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지분 인수까지 하면서 굉장히 큰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2020년 8월에는 휴먼스케이프 희귀 난치성 질환 정보를 제공하는 레어노트 2.0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서비스에 레어노트 그리고 미세톡톡이라고 이렇게 또 앱들이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받아보셔도 되고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많이 계속 봤는데 홈페이지에 뭐 다른 기업처럼 정보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스타트업의 특성인지 굉장히 깔끔하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음으로 2020년 6월에는 GE 헬스케어와 휴먼스케이프 산부인과 시장 활성화 MOU를 체결합니다. 이게 마미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8월 환자 데이터 풀 휴먼스케이프 시리즈 B를 유치를 위해서 노크를 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2021년 2월에는 휴먼스케이프 주가 12% 급등하면서 대웅제약과 공동 연구를 체결한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뉴스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라고 하기에는, 아니면은 이게 주가가 아니라 그 코인 가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비상장 장외 거래인데, 휴먼스케이프는 중소기업이고 장외 거래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코인 가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4.90포인트 해서 뭐 이렇게 44원에 거래 중이다 라고 나온 거 보니까 주가가 아니라 그 코인 가격을 잘못, 뉴스에서 기자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휴먼스케이프는 중소기업이고 상장기업이 아니고, 여기도 보시면 검색해 보시면 그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기업은 바로 주가가 뜨는데 뜨지 않죠. 여기 뭐 저도 직장인이라 또 여기 채용 중이라고 쓰면은 또 괜히 한번 더 보게 됩니다. 채용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먼스케이프가 대웅제약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때 주가가 12% 급등, 이때부터 2월부터 3월 이 사이부터 이제 휴먼스케이프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계속 잠잠하다가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지분 인수 소식으로 한번 제대로 떡상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국내나 뭐 의료 데이터 코인이 주목받을 때가 한창 백신 패스나 백신 여권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이때였는데, 기존에 이제 메디블록에서도 제가 관련 시스템 생태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대감과 호재에 불과하지만 강력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근데 실적이 나와야 되고, 실적이 나오고 손익분기까지 오랜 시간의 소요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따라서 아직은 개발과 상용까지는 좀 미지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NFT 게임, 의료 서비스까지 국내 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또 간과해서 놓쳤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코인입니다. 앞으로도 국내 코인들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 사이클 상으로는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국내 코인, 소위 말해서 김치 코인이라고 불리는 국내 코인들이 급등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거나 뭐 조정을 가게 되는 초입 단계에서 진행되기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점이 아닐지 요런 부분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김치코인들이 굉장히 연구개발을 어떤 면에서는 더 활발히 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만 볼 때는 차라리 중국 코인 같은 것보다는 이런 국내 코인이 더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볼 만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다시 복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스케이프의 주봉을 보면 지금 주봉상으로도 쫓아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실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이렇게 지금 연역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일단은 조금 간단히 좀 그려보면, 뭐 사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추세선 같은 경우는 또 투자자마다,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패턴이나 어떤 배운 소위 말하는 책이나 교수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객관적인 부분은 아닌데, 지금 주봉상으로 볼 때도 휴먼스케이프를 쫓아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이 되고, 손절 라인을 건다면 여기
연두색 5주선이죠. 주봉이니까 요 5주선을 깨지 않는, 여기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봤을 때 여기 부분을 깨지 않는, 그러니까 4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은 조금 모아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를 깬다면은 장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 라인을 400원대 정도로는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400원대가 깨지면은 300원대까지도 그 다음 지지선을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일봉상으로 볼 때는 사실 하락보다는 지금 여기서도 음봉이 좀 길게 나왔죠. 음봉이 길게 나왔고 여기서의 절반 정도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버텨주면 얘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는 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심지어 여기서 거래량이 늘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보고 여기서 매집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쫓아갔던 사람들이 아직 털지 않고 가지고 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다음 상승장이 좀 올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자기 나름대로 짠 다음에 좀 더 계속 보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신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그래도 부담스러운 자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강심장들은 요 장대음봉의 절반이 깨지 않는다면, 요 위에서 논다면 그러니까 500 여기서 보면 한 550원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550원 보다는 한 530원 정도, 530원 정도가 깨지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논다면 조금씩 매수 관점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유했으면 가져가는데 신규 매수라면 저는 이런 거는 쫓아가지 않고 그냥 다른 거를 또 좀 더 찾아보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여러 사람들, 투자자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실력대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